안녕하세요. 좀 들리시나요? 들리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원래 2시 5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 여러분 많이 잘 모여주셔가지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세션 전에 지금 공지 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오퍼팀에서 이제 카톡방이랑 디코에서 공유를 해주실 건데 1주차 할 일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브젝트 오늘 시작을 하는데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서브젝트 팀장을 뽑고 그리고 서브젝트 시트도 채우고 그리고 목표도 정하고 진행 방식도 정하고 커리큘럼 작성하고 1주차 목표를 적고 그리고 다음 주차 어떤 공부해 올지 그리고 어떤 공유할지 정하고 미팅 도장을 찍는 것이 1주차 할 일입니다. 엄청 많네요. 아 그리고 또 컴팀에서 서브젝트 이 할 일을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컨텐츠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효주님께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팀에서 하는 그 팀별로 하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다음 1주차 할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션을 진행을 할 때 마이크를 풀어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이렇게 막아놔요. 왜냐면 나중에 세션 진행할 때 소리가 나올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그 마이크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오늘부터 모가코가 집계가 시작이 돼요. 모가코 방식은 나중에 그 스터디 가이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가코 채널에 들어가서 자기 인증 사진 올리면 되는데 이게 하루하루마다 스레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가코 집계가 시작이 되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디어 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꼬챙이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공지할 게 많아가지고 일단 먼저 했는데 일단 제가 제 소개를 까먹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J2KB에서 메인 MC를 맡고 있고 보통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서 제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경우는 아니면 아이디어톤 아니면 포니콘, 유니콘 행사 아니면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유니콘, 포니콘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사실 조금 빨리 말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발표가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다들 디스코드가 처음이라 가지고 아이디어 톤을 할 때 사실 디스코드 실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리허설도 하고 좀 빠르게 좀 뭐랄까 매끄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리허설도 하고 준비를 했으니 너그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음성 이거 라이브를 딱 키면은 이제 발표자가 자기 화면을 키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50명 정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그냥 유튜브로 보시면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루분들이랑 또 발표자분들은 이제 디스코드 화면을 보고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바로 시작해도 괜찮겠죠, 오프팀? 네, 첫 번째 순서는 이제 포니콘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니콘을 할 건데 포니콘은 5팀 그리고 유니콘은 4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니콘에 가장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이동건님이십니다. 이동건님 혹시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돼 있나요? 아, 네, 화면 잘 나옵니다. 아,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외활동 및 동아리 모임 플랫폼이란 아이디어로 얘기 드릴 포니콘 참가팀 밸류업의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다음 순서대로 이 주제 선택한 동기, 이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목적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이 지금 말씀드릴 부분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겪는 불편함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미 비슷한 많은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링커리어, 캠퍼스픽 뭐 이런 사이트들 중 하나에서 J2KB 공고를 보고 지원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찾아보았던 모든 사이트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찾았다고 한들 그곳에 모든 동아리나 대외 활동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보려면 우리는 다른 사이트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일일이 봐야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왼쪽은 다양한 대외 활동, 동아리를 모아놓은 사이트의 리스트입니다. 오른쪽은 각 사이트들에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캠퍼스는 A에 대한 동아리의 정보만 있는 거고, 캠퍼스는 B에 대한 동아리 정보만 있는 식으로요. 이걸 봤을 때는 이 사이트들을 모두 둘러본 다음에야 A, B, C, D, E 외에 다른 동아리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의미 없는 탐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셨을 테고요. 저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라는 부분인데 최저가 찾기 포맷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에 맥북 프로라고 검색을 하면 자체적으로 여러 쇼핑몰들을 비교해서 유저가 모든 쇼핑몰에 직접 들리지 않고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걸 최저가 찾기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의 영감을 받아서 이걸 응용하면 이 문제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것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어, 많이 엉성한데 일단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동아리라고 검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동아리 사이트에서 긁어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유저에게 네가 원하던 소프트웨어 동아리는 이게 전부다.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이게 제가 말한 최저가 찾기 포맷을 이용한 솔루션의 실제 사용 예시입니다. 실제 최저가 찾기 포맷처럼 뭐가 더 좋은지 등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다른 사이트를 하나하나 들락날락하는 피로는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중 하나에 선택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보여질 겁니다. 이거는 급하게 만든 초안이니까 디자인보다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위주로 봐주세요. 이건 기능 말고도 뭐 월별로 어떤 동아리 대외 활동 공고가 올라올지, 또 이 동아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다른 동아리에도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다른 재미있는 기능들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확장이 용이한 만큼 팀원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진행 방식입니다. 시작하면서 팀원분들과 여러 가지 정하는 회의를 해야겠죠. 뭐 초안 보면서 다 같이 기능, 디자인 등에 대한 의견 나누고 에러 핸들링 어떻게 할지 API 기획안 보면서 구현 방향 같은 거 정하고 TDD, 뭐 DB 구조나 활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른 건 다른 팀도 다 비슷할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여기 중간에 시행착오 공유 및 토의 부분이에요. 저 생각에 포니콘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프로젝트 경험, 즉 팀원 개개인의 성장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다라고 하더라도 백엔드 개발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또 프론트는 백에 어떤 걸 말해줘야 되는지, 그 반대는 어떤지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팀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린 거고 또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은 스택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어떤 구성을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면 프론트 한 명에 백엔드 두 명, 아니면 기획자 한 명, 프론트 한 명, 백엔드 한 분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는 파이썬이랑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얼굴 감정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웹, 정확히는 리액트를 활용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죠. 프론트엔드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저랑 작업을 같이 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리액트를 다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군은 스택을 제한을 크게 두지는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택보다는 뭐 스프링을 쓰냐 장고를 쓰냐 보다는 저희 팀과 함께 큰 성장 곡선을 그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들인데 음,
뭐 열정이 있어야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팀과 개인의 성장 곡선이 가팔라지겠죠. 책임감이 있어야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상투적인 말인데 이걸 원하지 않는 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저는 포니콘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식상하지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저 책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이 포니콘이라는 4인 체제 소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팀원분이 한 분이라도 중도하차하면은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파토가 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요소에 넣어놓은 거고요. 나머지 뭐 경험, 뭐 실력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단 앞에 말씀드린 저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생각들, 프로젝트 주제, 그리고 이 가치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팀과 함께 남은 시간 동안 프로젝트 이끌어 나가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니콘 그 대외 활동 모임 플랫폼 아이디를 가진 밸류업 팀의 모집 공고니 팀빌딩 채널 밸류업 스레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연락은 안 드렸어요. 이유는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시면은 20일에 연락드리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20일 오후 6시에 마감을 칠 겁니다. 근데 이 기한 이전에 연락드리는 게 그냥 선착순 모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신 분들이 그분이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었어도 먼저 지원만 했으면 그분을 뽑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서 그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리지 않은 거고요. 20일 오후 6시에 마감한 이후에 제가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연락을 무조건 드릴 테니까 먼저 떨어진 건지 왜 연락이 안 오는지 하고 먼저 마음 쓰시고 감정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20일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대활동 및 동아리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밸류업 팀의 이동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동건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책임감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팀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장분들은 이걸 다 감안을 해 주시고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팀빌딩까지도 좀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뽑은 사람들이랑 뽑지 않는 사람들 분들께도 좀 예의 있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으로 유지한 님께서 발표해 주실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산관리 서비스로 아이디어톤에 참여하게 된 유지아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 목표, 구현해야 하는 기능들, 필요한 기술 스택 및 사람들, 향후 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0대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퇴 이후로도 인생의 절반이 남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의 자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고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앞으로 35년 뒤입니다. 저의 경우로 살펴보면 제가 올해 25살이고 35년 뒤면 60살입니다. 현재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 대상이므로 저는 수령 대상이 되기도 전에 국민연금은 고갈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로도 살아갈 날이 50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들은 각 계절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기 어렵고 일일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하나의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모든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여 편리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보기 어려웠던 나의 자산들을 한 곳에 취합하여 관리하기 쉽게 만들고 나아가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보 교류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계획한 대략적인 기능들은 보유자산 확인, 주식 포트폴리오 확인, 월급 및 누적자산 관리,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으로 크게 4가지 기능입니다. 보유자산 확인 기능에서는 여러 계좌를 연동하여 본인의 종합자산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확인 기능으로 내가 가진 국내외 주식의 수익, 수익률, 투자 종목 비중, 그래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비중을 설정하여 현금 자산과 투자 자산을 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 및 누적 자산 관리 기능으로 나의 월급을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투자 지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적 자산과 누적 순자산을 전월 대비 증가맥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능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대략적인 기능만 구성한 것이고 자세한 기능은 팀원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필요한 기술 스택과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획자는 저와 함께 화면을 설계하고 방향성을 세워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웹 서비스 기획에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가능합니다. 백엔드는 웹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바와 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타 언어 및 타 프레임워크도 가능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저와 함께 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리액트를 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프로젝트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저보다 경험이 많고 팀을 잘 이끌어 주실 팀장님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완성과 배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가 마무리되면 다음 기수에는 유니콘으로 참여하여 비트코인 연동 기능, 앱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아이디어에 지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팀빌딩 결과는 제가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할 때 올렸던 거 그대로 할 거고요.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디스코드 메시지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민정님께서 발표해 주실게요. 혹시 이민정님 계시나요? 아,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민정님 혹시 말하고 계시나요?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혹시 민정님 들리시나요? 혹시 말하고 계시다면 여기로 모여라에 혹시 채팅 한 번만 쳐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마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혹시 무가코 음성 채널에 가서 크루분들께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일단 다음 발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음성 모가코로 가셔서 혹시 크루분들께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서 이승수님께서 다음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나오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개발자 강의 멀티플랫폼 서비스 아이디톤에 발표할 이승수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목표, 기술 스택, 마무리입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2022년 거리두기 시대, 지금 많은 예비 개발자, 현업 개발자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강의와 플랫폼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강의가 내가 찾던 강의이고 이게 나와 맞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많은 강의 인기가 있고 한 지식 공유자가 무려 10만 수강생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최적의 강의를 찾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플랫폼의 강의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시스템. 두 번째, 리뷰 시스템을 통하여 강의를 평가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찾는 강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리뷰 시스템을 통한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눈에 강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리뷰 시스템은 오전 9시에 기준 랭킹 리셋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 스케줄러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완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케줄러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스택 및 팀 빌딩입니다. 저는 기획자 1명, 프론트 2명, 저 포함 백엔드 2명, 1명에서 2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 기획자분은 프로젝트 전반과 강의 스케줄러 파트를 담당해서 설계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고요. 다음으로 프론트엔드 분은 제가 아무래도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다뤄보지 않아서 좀 프론트 파트를 좀 리더해서 프로젝트 해주실 분 찾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기술 스택은 지금 정하지 않고 있고 지원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웹 크롤링을 해보신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JPL을 알고 계시면 좋지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면 될 것 같고 다음과 같은 여러 스프링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되시면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제가 언제 팀원 발표 나는지 공지를 안 드렸는데 저는 21일 오후 1시까지 개인 디스코드 메시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발표 못 하셨던 민정님께서 이제 마이크가 되신다고 해요. 네, 민정님께서 다음 발표해 주실게요.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2KB 6기 포니콘 아이디어톤에 참가하게 된 이민정입니다. 저의 아이디어톤 이름은 공부는 셀프입니다 라는 아이디어인데요. 발표는 아이디어 소개를 먼저 하고 구현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를 말씀드리고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된 동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암기할 때 무작정 줄글 보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저한테 더 알맞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를 누가 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에는 이걸 부탁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걸 어디 쓰면서 문제를 만들자니 귀찮은 것도 있고
줄글이나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내가 순서까지 외워버려서 이게 내가 외운 게 맞나라는 의심도 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 포니콘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는 일단 이 구현하고 싶은 기능은 만약에 팀이 정해진다면 충분히 상의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크게 4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핵심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 출제 기능입니다. 간단한 단답형 문제를 사용자가 직접 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이나 영어 단어를 외운다 하면은 영어 단어를 써놓고 정답은 한국 해석 이런 걸 적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회화 문장을 외운다고 하면은 한글 해석을 놓고 정답은 영어 문장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는 단위가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원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랜덤 기능입니다. 문제를 풀 때 정해진 순서가 있다 보면은 순서까지 외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랜덤으로 섞어서 풀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기능으로는 스크랩 기능을 넣고자 했는데요. 틀렸던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회원가입한 사람이 로그인해서 스크랩을 할 경우 그것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이 서비스는 기술 스택을 처음 다루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기술 스택을 이용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해보자 라는 것이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브젝트에서 어떤 내용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완성물을 만들자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자는 따로 뽑지 않고 모든 팀원들이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웹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2명을 뽑을 건데 그 서브젝트 개설된 강의에 리액트가 있어서 일단 리액트를 넣어놨는데 다른 기술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활용한 웹 프론트엔드 인원 2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백엔드 역할을 맡을 거기 때문에 1명을 뽑을 건데 이거는 스프링을 확실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 모두 처음 배우는 것도 상관없기 때문에 서브젝트와 이걸 함께 해서 더 공부를 확장시켜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정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포니콘 마지막으로 김서연님께서 발표해 주실게요.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혹시 PPT 지금 회색 화면인 거 맞나요? 아까 리허설 때 했던 대로 PPT 다른 지금 분이 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민경님 감사합니다. 네, 화면 잘 보여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니콘 아이디어톤에 참가하게 된 6기 사연입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고등학교 성적 관리 프로젝트이고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를 하게 되다가 학생들 성적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성적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 가입 유형은 두 가지로 만들 건데, 학생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버전이랑, 그리고 소형 학원이랑 과외 선생님이 가입할 수 있는 버전으로 두 가지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학생 개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학생 개인이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선생님이 가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복잡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나 자취시험만 일단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네, 여러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에브리타임이라고 여기 학점 계산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의 고등학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에타 학점 계산기를 캡처해 온 건데 저희가 구현할 메인 부분은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그래프 부분과 성적 입력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고등학생에 맞춰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엔드 포지션 이제 제가 뽑을 기술 스택은 이제 지원자들은 백엔드 2명, 프론트엔드 2명인데 저는 백엔드로 참여할 예정이라 백엔드에 참여하실 분은 한 분만 뽑을 예정이고, 백엔드로 지원하시는 분은 스프링을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스프링을 공부할 예정이신 분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시면 다 같이 모여서 좀 구체적인 사안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은 따로 뽑지 않고 다 같이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여러 협업 툴을 함께 사용할 거고, 그리고 저는 최소 주 2회 이상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팀원 간의 합의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잘 기술을 다루는 편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퀄리티를 높이기보다는 프로젝트 완성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팀원 간의 반말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휴학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저처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상하지만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까지 자정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그 뒤로는 올려주신 전화번호로나 아니면 디스코드 DM으로 연락을 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니콘 5팀이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그 다음은 유니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니콘과 유니콘의 차이는 이제 유니콘은 포니콘 4명만 가능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유니콘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니콘은 조금 더 저번에 포니콘에 참석했던 분들도 있고 좀 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스터디 가이드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유니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유니콘에서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최민경님입니다. 최민경님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2KB 6기 여러분. 유니콘으로 참가하게 된 나누리 팀장 최입니다. 박수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5기 포니콘에 참가하고 이번 6기에는 유니콘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서비스 제공 방식, 네 번째로 프로젝트 목표, 마지막으로 모집 인원과 프로젝트 기술 스택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취해보셨거나 지금 자취 중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자취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익숙했던 가족의 품을 떠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 경제에 대한 부담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자취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취하고 있는데 혼자 살 때 양이 너무 많다. 저는 음식을 많이 소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한다고 재료를 살 때 한 번에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요리해 먹고는 썩어서 재료를 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자꾸 중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물건값에 비해 배송비가 비싸서 물건을 결국은 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대해 구매하는 물건에 대한 공동구매 앱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누기의 주요 타겟층은 자취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살 때 너무 많아서 버리는 양이 많은 사람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값에 비해 배송비가 애매해서 사길 망설이는 사람, 아니면 자신이 자취하면서 사용해본 물건 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사람, 더 나아가 자취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나누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공동구매를 원하는 개개인이 구매할 물품과 모집 기간을 설정하여 등록합니다. 과정은 텀블벅이라는 앱의 펀딩 프로세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텀블벅이라는 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특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펀딩을 받아 기간 안에 100%를 채우게 될 경우 실제 제작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텀블벅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상품 등록 시 설정한 모집 기간과 모집 인원 안에서 공동 구매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이 다 되면 상품을 등록한 등록자가 공동 구매를 진행합니다. 구매 후 등록자는 모집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서 배송합니다. 배송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 게시물의 수령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여 등록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소셜 로그인을 통해 가입한 후 공동구매 상품을 등록하여 공동구매를 모집하고 등록된 전체 상품을 볼 수 있으며 필터를 통한 검색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앱 시연은 J2KB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누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첫 번째, 알뜰한 자취생활. 항상 돈이 부족한 자취생들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고민하다 결국은 사지 못했던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구매하여 풍족한 자취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자취생들이 서로 꿀팁 등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를 마련해 자취생들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나눔팀에서 모집하는 인원입니다. 저희 팀은 현재 기획자 1명, iOS 클라이언트 개발자 2명, 백엔드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백엔드 1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현재 프로젝트가 장고, 파이썬, 마리아DB를 이용하여 개발이 되어 있으니 이 기술 스택과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J2KB 6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찬호님께서 두 번째 발표 맡아주실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토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정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핀토 프로젝트는 사실 지난 5기 때 이제 J2KB 회원분들하고 같이 원티드에서 주최하는 해커리어 대회를 나갔고 그 대회가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번 유니콘에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자 이번에 유니콘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핀토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일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들리는 뉴스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폐지가 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막혀 있었던 대학 생활이 되게 활기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가 2년 동안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인데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동기들인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아졌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막 뭐 밥도 사주고 축제도 뭐 한다 그러고 뭐 족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20학번, 21학번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애교심도 없고 뭐 챙겨주는 선배도 없고 뭐 학교에서 정보 같은 거 어떻게 취업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막 고민이 많았다고 저 에타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22학년도가 밝았으니까 이제 올해 신입생들 분들 그리고 20년도, 21학년도에 이제 입학했던 미개봉 중고들이라고 자기들 막 서로 표현을 하던데 그분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입학을 했지만 이제 군대를 갔다거나 뭐 유학을 갔다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 좀 끊겼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 서비스가 랜덤 화상 채팅인데 그 화상 채팅 이제 기능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회원 가입해야 되겠죠. 회원 가입을 하고 저희는 약간 폐쇄 지향성 소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해요. 이제 막 엄청나게 랜덤이라기보다는 약간 에브리타임처럼 소속 학교 기반으로 하면은 좀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보안적인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덜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학교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과 기반으로 해가지고 랜덤 채팅을 할 거예요. 이제 이따가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완전 랜덤도 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필터를 설정을 하여서 이제 채팅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필 자기가 꾸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상 채팅 기능이겠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채팅 종료하면은 뭐 홈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 메인을 이루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핀터 프로젝트의 컨셉입니다. 약간 대학 새내기 느낌도 많이 나고 새로운 거 그리고 학교 소속감이 최우선으로 하니까 약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도 너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 자연스러운 걸 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디자인이 대충 나왔어요. 이게 이런 컨셉으로 할 건데 처음에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채팅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환경 설정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당장 채팅 시작한 게 아니고 채팅 시작 전에 뭐 자기 머리카락이나 화장이나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그 미리 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메인 페이지에 띄워두고 그 다음에 매칭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학과로 매칭을 하면은 우리 학교 같은 학과로 설정한 분들과 랜덤으로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과 분들과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상관없다. 더 다양한 사람 만나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상관없어요를 누르면은 다른 학교 분들과도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화상 채팅인데 또 막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필에 이제 이름, 학과 정보, 나이 그리고 전공까지도 이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신고 버튼이 있어요. 채팅하다가 별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 버튼 눌러주시면 그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Node.js를 이용해서 백엔드를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기본 동작하고 그 다음에 화상 채팅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 소켓.io, Peer.js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MySQL이랑 SQLize를 이용해서 DB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용해보니까 몽고DB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차후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제 AWS로 배포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하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액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별로 뽑는 인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백엔드는 이제 당연히 Node.js를 사용하시는 분을 뽑으려고 하고요. 프레임워크는 익스프레스 한번 다뤄보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명에서 2명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조금 더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좀 잘 다루시는 분을 좀 모셔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요청을 해주신 건데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를 하시는 분이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1명 내지 2명을 뽑는데 이제 프론트 하시는 분이 요청하신 거는 이제 리덕스 같은 거 상태 관리 툴 이용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청사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포를 이제 마켓에다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드로이드, iOS 각각 1명 이렇게 뽑고자 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빈님께서 발표해 주실게요. 임수빈님 계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아, 네, 보입니다. 이번에는 꼭이라는 이름으로 목표 관리 자극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팀장 임수빈입니다. 목차는 처음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기획한 의도와 그리고 이제 기초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마음먹은 게 3일을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행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거를 살짝 변형을 해서 보면은 애매한 계기로 세운 목표는 쉽게 흐지부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한 달 반 정도 뒤로 돌려보면서 2022년 1월 1일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결심을 하죠. 근데 거의 다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새해니까 한번 다이어트 해보자 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세우니까 거의 다 실패를 하고 흐지부지해요. 그런데 만약에 명확한 계기로 아주 강력한 계기로 세운 목표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신을 못하겠지만 거의 다 성공을 해요. 예를 들면은 단순히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 돼지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러면서 저거 왜 사냐?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쉽게 실패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상황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고 어쨌든 명확한 계획을 세운 목표는 반드시 성공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는 애매한 계기를 만약에 명확한 계기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 목표를 성공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애매한 계기를 명확한 계기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모두에게 확실하게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리고 돈은 명확하고도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돈을 주고 목표 달성을 실패를 했을 때 돈을 가져가는 그런 컨셉을 잡아버리면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패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뺏어가겠다라고 하고 성공을 하면 뭐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1,200만 원을 잃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어떤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 지금 세워진 컨셉은 딱 한 문장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돈을 주고 실패를 했을 땐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드리면, 기획자 한 분,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한 분이나 혹은 두 분,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는 저를 제외하고 한 분을 더 받을 거예요. 네, 기획자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다란 컨셉, 그러니까 돈을 걸고 실패를 하면 뺏어가는, 그리고 성공을 하면 더 얹어주는 그 컨셉만 정해진 상태이고, 그 외에 뭐 어떤 식으로 어떤 화면에서 사용자가 목표를 등록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 사용자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건지 판단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얼마나 돈을 더 줄 것이고 뺏어갈 때는 돈을 전부 다 뺏어갈 것인지 일부만 뺏어갈 것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세부적인 기획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시라든지 깃허브라든지 뭐 아까 노션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기시나 깃허브 정도만 써봤고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기획을 정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제 그런 협업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로 REST API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웹 프론트엔드는 REST API를 이용을 해서 서버 통신을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기기 화면에 따라서 반응하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부트스트랩 같은 걸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걸 쓰셔도 되고 리액트를 쓰든 뭐 뷰를 쓰든 뭐 기타 등 아무것들을 써도 상관이 없고 그냥 REST API를 사용을 해서 반응형 웹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으신 분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 비해서는 좀 제약사항이 있는데, 제가 자바, 스프링, 그리고 MySQL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바랑 스프링 기반으로 REST API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자바, 스프링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걸 가지고 REST API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텐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JPA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스프링 시큐리티라든지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제가 그건 잘 못해요. 저는 자바랑 스프링 기초, 그러니까 스프링 MVC 패턴이라든지 REST API 제공하는 것까지만 써봤기 때문에 JPA나 뭐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건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아시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해가시면서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발자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용자 관점에서 완성된 것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하자가 있어도, 사용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도 자기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관대하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런 걸 배제를 하고 나서 철저하게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흐름에 끊김이 없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나아가서 유지 보수도 가능하게끔 깔끔한 코드 그리고 깔끔한 구조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다음 기수에 참여를 하게 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되었든 간에 추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지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도록 확장 용량 구조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모집은 2월 25일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5일에 자정까지 제가 그 연락을 받고 2월 26일 아침에 아니면 점심쯤에 제가 문자 메시지로 아니면 그 디코 메시지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니콘의 마지막 발표가 남아 있는데요. 네, 혹시 호동님 계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 다른 분들 발표하는 거 마지막 순서로 들어보니까 자취생인데 나도 자취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학교 다닐 때 앞서가지고 관리도 필요하고 자산 돈 모은 것 별로 없는데 다 필요한 것들만 있어가지고 뭐 제게 큰 의미가 가질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거는 이제 생각한 거는 북마크 기반 SNS고요. 기능은 그냥 북마크 여기 그 크롬 탭에 보면 즐겨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사이트처럼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왜 이거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니까 사용자 모으는 게 제일 만만한 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이트를 기록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빼왔고요. 그다음에 좀 자기끼리 놀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좋은 사이트 공유하고 뭐 이렇게 나 이런 사이트 있다, 이런 리스트 한번 공유하고 뭐 이런 판을 좀 만들어주면 잘 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 스택은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있으면은 이제 상의를 하겠지만 아마 시장에서 많이 쓰는 기술은 Next.js 타입스크립트겠죠? 그거를 뭐 원하시면 하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저는 러스트 웹 어셈블리나 블레이저 같은 기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자가 있으시면은 뭐 다들 많이 쓰는 스플링 웹플럭스, 뭐 R2DBC 이런 거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이제 러스트의 아크틱과 SQLX라는, 아크틱 같은 경우는 이제 액터 베이스 모델로 만든 이제 러스트에서 비동기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고요. SQL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스트에서 고랑 러스트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SQL을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랑 이제 쿼커스라고 이제 어딘지 좀 까먹었다. 하여튼 그 회사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쿼커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벌텍스랑 뮤틴이라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gRPC랑 연동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아DB 제일 만만하고, 캐시 레디스 있어야 되고, 로그 때라고 할 때 카산다 정도. HTTP 서버는 이제 사실 gRPC를 하면은 이제 envoy 프록시를 쓰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엔진엑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안드로이드 코틀린이랑 이제 iOS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는 못 쓰고 이제 플러터 다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모바일 클래스 플랫폼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자 받아서 할 거고요. 추천을 하려면 이제 빅데이터나 ML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스파크나 이제 카프카 플링크 혹은 이제 ML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다른 분들이 이제 개발 방법이나 개발론 같은 것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릭 마이어가 이제 원 해커즈 회의에서 말한 발언 중에 이제 그런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프로그래머들의
가능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법은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하시는 분은 사실 뭐 기술을 자기가 백엔드를 전문하고 싶다, 프론트 전문하고 싶다 상관없고요. 백엔드 프론트 다 하고 싶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만약에 이 기술을 내서 새로운 기술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좀 분산 서버 혹은 이제 좀 선구적인 그 프론트엔드나 클라이언트 기술을 사용해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참여하실 분 중에 뭐 책임감은 일단 저부터 책임감 없어가지고 책임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 약속을, 저도 시간 약속 잘 안 지키고 연락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같이 와가지고 이런 기술, 사실 이거 검색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거 좀 한글로 검색해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거 그냥 같이 공부하고 필요하면 제가 이제 스터디 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같이 좀 신경 써서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거에 좀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막 전기나 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와 두렵다,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거에 관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제가 말씀드린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저런 거 뭐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하는데 나중에 한 지나고 나면은 네,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날이 몇 년 안에는 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신기술 같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를 몇 번 완성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완성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그거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네,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한 화요일 수요일쯤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호동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좀 특히 내 성격이 좀 뻔뻔하다 이러신 분들은 잘 맞으실 거니까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격이 뻔뻔하다, 이거 꼭 힌트입니다, 이거. 네, 이상으로 유니콘 포니콘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 아까 말을 끝마감고 못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만 해도 네, 될까요? 괜찮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쪽은 다음 기수나 뭐 좀 더 다른 게 완성이 되고 나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DM으로 모바일 쪽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여러 계셔서 이번에 모바일 개발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빈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려하셔서 지원하신 분들께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수빈님 팀 이름 디코 채팅으로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이디어통 끝났고 이제 팀 모집을 하면은 다음 주에는 꼬챙이 하수가 진행이 되고 3월 5일에 저희가 발표를 해요. 그때는 팀 빌딩이 완료됐다라는 발표인데 저희가 3월 3일까지 팀 빌딩을 하고 이제 확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원까지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다는 것도, 팀 빌딩할 시간이 많다는 것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빌딩을 하더라도 그 한 주가 좀 시간이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대 저희가 팀을 모집 못하신 분이나 아니면 팀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팀 빌딩까지 이제 시간이 많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같은 스터디잖아요. 저희가 100명까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같은 스터디고 같은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팀 빌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크루 멤버들 모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적으로 이뤄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적인 그런 만남에서 좀 서로 간 예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분들께서 저희가 뽑거나 이제 면접처럼 뭐 합격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잘 맞춰서 예의를 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리마인드 하자면 팀빌딩은 3월 3일까지고요. 그리고 팀원이 뭐 많이 없다 혹은 팀을 구하지 못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3월 5일에 저희가 1차 팀빌딩 완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브젝트를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서브젝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리고 효주님께서 올려주신 서브젝트 할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브젝트 아이스 브레이킹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진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컨팅입니다. 오늘부터 6기분들은 매주 오후 3시 이 온라인 환경에서 저번 주에 신청하셨던 서브젝트를 이제 스터디원들과 함께 진행하게 돼요. 서브젝트 팀원들과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빠르게 친밀해지도록 저희 이번에 컨텐츠 팀이 서브젝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봤어요. 잠깐만요. 공지 문안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귀염둥이라니. 네. 자, 이제 진행 방식은 좀 간단한데요. 공지에 적혀 있는 미션을 서브젝트 시간 중에 아무 때나 수행하고 제공된 예시 조건에 맞는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오후 5시까지 아이스 브레이킹 채널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 미션 진행이 필수는 아니고요.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인증한 서브젝트에 한해서 랜덤 추첨을 해서 이 당첨 팀한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외 각종 국제적인 부분들은 방금 디코에 올라간 공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원래 오후 3시부터인데 이제 3시 15분부터 본격적으로 서브젝트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번 아이스 브레이킹 이벤트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각자 선택한 서브젝트 채널로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브젝트 좋은 분위기나 이제 친분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를 했는데 꼭 필수도 아니고 불이익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브젝트 할 일이 위에 있잖아요. 그거 다시 리마인드용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채널에도 넣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셔서 뭐 카톡방을 만들던지 아니면 좀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의 서브젝트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저희가 음성 채널이 다 있어요. 그 음성 채널로 내려가시면 됩니다.